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어제 2월 17일 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거쳐야 될 그런 프로세스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도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매체 기사를 보시면 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해야 될 이렇게 추정해야 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좀 있고요. 이게 뜻밖의 일이 간단하게 술술 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가면서 일이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2월 17일 날 상장 적격 심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5영업일 이내에 기업 개선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해야 되죠.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위를 열어서 이 거래를 재개를 시켜줄지,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패로 보낼지, 아니면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줄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상장 적격 심사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기심위로 넘어가는데 20영업일 이내에 거래소가 기심위를 열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거래 재개를 최대한 앞당겨 보자. 그래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 안 하는 걸로 하면 바로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거래 재개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 안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는 결정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지금 2,200억 원의 횡령이 발생한 그런 회사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 안 하고 바로 기심위로 가겠다? 이렇게 거래소에 통보를 하면 기심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정상적인 기업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거래 재개를 안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개선 계획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선 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 재개를 앞당기자는 목적으로 개선 계획서를 제출 안 하고 최대한 기심위를 좀 일찍 심사를 받아보겠다, 그런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하되 개선 계획서를 최대한 좀 빨리 제출을 해서 기심위 날짜도 좀 일찍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야 되니까 개선 계획서 제출로부터 20일 이내, 바로 그 다음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날 열 수도 있고 이틀 뒤에 열 수도 있고, 하여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20일 안으로 기심위를 여니까 이론적으로 기심위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4월 11일이 이렇게 마지노선이죠.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예컨대 오스템 임플란트가 3월 31일 날, 3월의 마지막 날에 정기 주총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3월 24일까지 외부 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정기 주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3월 24일 날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덕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인덕회계법인이 제시하는 감사 의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회계 부문에 대한 감사 의견을 낼 겁니다. 회계 감사 의견.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도 냅니다. 자, 자산 5천억 이상 기업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법인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도 제출을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작년 3월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한 것을 보면, 자,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 의견을 내놨죠. 적정, 비적정. 그 다음에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 의견을 내놓으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여부 해서 미해당. 자, 2019년에도 미해당, 2020년에도 미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게 검토 의견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사 의견으로 바뀝니다. 더 꼼꼼하게 강력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1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회계감사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두 가지다. 자, 회계감사는 적정이 나올 수도 있고 비적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적정이라고 하면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이죠.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9999%입니다. 자, 2,200억 원의 초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죠. 자, 만약에 오스템이 회계감사에서 적정을 받고, 자, 내부 회계 관리는 그냥 기본입니다. 비적정. 자, 회계감사 적정, 내부 회계 비적정이면 거래 재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심위에서 거래 재개로 판정을 내려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까지 비적정, 여기 내부 관리는 당연히 비적정인데 회계감사에서까지 비적정을 받게 되면 바로 거래 기심위에서 거래 재개시켜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감사에 적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느냐? 자, 이 부정적인 입장, 회계감사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횡령액이 너무 크다. 내부 통제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 1년 동안 2,200억 원이라는 돈이 뺐다 들어갔다, 빠졌다가 채워졌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회사에서 전혀 몰랐다. 내부 통제 빵점이다. 그 다음에 21년 재무제표 신뢰할 수 있나? 이렇게 내부 제도가 엉망인 회사에서 21년도뿐만 아니라 20년도 것도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년 말부터 횡령이 일어났으니까요. 외부 감사인이 이런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회계감사에서 적정을 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긍정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횡령 외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 횡령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회사하고 감사인이 합의해서 잘 처리를 한다. 자, 전체 횡령 금액 확정하고 손실로 떨어낼 부분 확정하고 명확하게 회수될 부분 확정해서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재무 상태와 영업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서 영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회계감사에서 다른 문제만 없다면 적정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 기심위라고 하는 것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비적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 회계 감사에서 적정을 받게 되면
오스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양호한 회사인데 비록 내부 회계 관리에서 비적정을 받았을지언정 회계 감사에서 적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펀더멘탈이 양호한 회사를 계속 정지시킬 경우에는 과연 누가 피해를 입느냐, 대주주가 피해를 입느냐,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느냐,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심위의 목적이 소액주주 보호에 있다면 기심위에서 거래 재개를 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적정이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금액에 그 일개 그 팀장급 직원에 의해서 2,200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 회계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 거래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는 것이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 맞느냐? 또 이런 의견도 또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보고서 이 제출 가능한 이 시기가 변수입니다. 자, 아까 보신 바대로 지금 인덕회계법인이 회계사들을 동원해서 이게 이제 포렌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감사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주총 그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한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월 30일 주총이라면 3월 24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고 연장한다고 해도 3월 31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인덕회계법인이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까지 하니까 지금 현 상태라고 하면 이 기심위가 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인 4월 11일까지도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빨리 기심위를 열기 위해서 개선 계획서를 빨리 제출을 해서 3월 중순이나 3월 하순께 그 기심위 일정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도 기심위원들은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 재개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가 빨리 서둘렀다가는 그 거래 재개는커녕 예를 들어서 상패를 주지는 않겠지만 최대 1년의 그 개선기간 부여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또 1년이 완전히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감사 의견 확인 없이 기심위원들이 거래 재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죠. 매우 낮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만약에 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로 간다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되는 거죠. 그 1년이 부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선기간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에 20년도, 21년도 분에 대해서 그 재감사를 받는다든지 내부 통제는 당연히 재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20년, 21년에 대해서 재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이 22년도 분에 대해서 회계 감사도 적정, 내부 회계도 적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2년도 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내년 3월에 나오는 거죠.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 개선기간,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에 기심위가 열리고 기심위 열리기 전에 회계감사 또 내부회계 다 적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심위가 상장 유지 판정을 내려서 거래 재개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 경영진들이 회사 영업의 펀더멘탈만 좋으면 회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경영진은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지금 그저께 2월 16일 날 중앙일보에 엄태관 그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여기 엄 대표 사진이 그 신문 기사에 났는데 이 사진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엄태관 대표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엄 대표는 그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그러니까 재무팀장이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하는 바람에 횡령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팀장이 1년 동안 2,200억 원을 한 번에 수백억 원씩 넣었다 뺐다 하다가 작년 하반기께는 1,몇백억 원을 한꺼번에 빼서 주식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을 매입하고 하는 거를 회사 안에 아무도 몰랐는데 은행 잔고 증명 그거 하나 위조했다고 해서 횡령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손실 규모는 얼마다 여기 보면 이제 2월 16일 인터뷰니까 거래소가 17일 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경영 개선 계획을 다 만들어 둔 상태다. 심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대상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경영 개선 계획서를 다 만들어 뒀고 심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거래소에 제출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심위가 빨리 잡히겠죠. 그 기심위가 감사 의견이 나오기 전에 잡힌단 말입니다. 그럼 기심위원들이 얼마 안 있으면 감사 의견 나오는데 회사 거래 재개시켜 주겠습니까? 이건 100% 그냥 개선기간 부여로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오스템 미프란드 잡아둔다는 겁니다. 거래 정지로.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천억 넘는 금액이 횡령될 동안 회사는 왜 몰랐나 그랬더니 편집 프로그램으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연말 회계 서류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정황을 포착했다. 2천억 원 넘는 돈이 회사에서 입출금이 지 마음대로 되고 있는데 연말에 회계 서류 점검할 때서야 겨우 정황을 포착해가지고 작년 12월 31일 날 고소를 했다? 창피해서 이런 이야기 어떻게 언론에다 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최고 경영자의 회사에서 2천억 넘게 재무팀장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던 분이 어떻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느니 사회이사를 어떻게 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가고 뭘 어떻게 하고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고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책임지고 제대로 된 분이 경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